안녕하세요. 전기 어시스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후입력 우선회로, 신입력 우선회로, 선택 동작 회로에 대한 회로 완성 문제와 회로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어떤 회로 특징에 대한 회로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보면서 회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유접점 회로가 나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로인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로 해석을 조금씩 해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는 회로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전원선이 위아래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푸시 버튼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회로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을 시켜서 회로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푸시 버튼 한번 1을 먼저 제가 눌러 볼게요.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자, 회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일단 똑같아요. 전원이 흘러 들어가서 R1이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R1이 여자가 되면서 R1에 대한 접점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R1의 A 접점, 그 다음에 R1의 B 접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접점은 닫히면서 어떤 역할이다? 예, 자기유지 역할이다. 이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 접점이, R1의 B 접점이 나왔으니까 B 접점은 동작하면 어떻게 된다? 개방이 되면서 일단 요런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느낌상 이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어떤 인터록에 대한 느낌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R1이 여자 중일 때는 R2는 여자 될 수 없는 회로죠. 여기에서 PB2를 눌러도 R1의 B 접점이 개방 상태로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R2는 여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인터록에 대한 느낌이 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는 근데 인터록 접점이 없기 때문에 회로 특성이 어떤지를 갖다가 한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지우고요. 지우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번에는 제가 PB1부터 눌러서 R1을 출력을 먼저 나오게 해서 저희가 회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PB2를 먼저 눌러볼게요. 그래서 PB2를 누르면 자, 일단 쭉 이게 비접점이니까요. 쭉 전원이 흘러 들어가서 누가 여자 된다? R2가 여자가 된다. 그러면 R2가 여자가 되면서 R2의 A 접점이 하나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게 띵 닫히면서 마찬가지로 무슨 유지다? 예, 자기 유지다. 이렇게. 자, 그러면 R2의 접점은 다른데 뭐 나온 데가 없어요. 사용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에서 PB2에서 손을 띄어도 일단 R2는 어떤 상태다? 계속 자기 유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누가 여자가 되죠? R1이 여자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R2의 비접점, 인터록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흘러 들어가면서 R1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R1의 A 접점을 일단 닫히면서 자기유지 접점에 대한 동작 특성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R1의 B 접점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나요? R2에 흘러들어 이 자기유지 R2의 A 접점으로 인해서 전원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R1의 B 접점이 어떻게 되면서 개방 접점이 되면서 R2가 어떻게 되나요? 소자되는 조건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 특징은 R1이 여자 상태일 때는 R2는 여자 될 수 어떻다? 여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R2가 여자가 될 때는 R2가 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R1이
여자되고 R2가 어떻게 된다? 소자가 되는 이런 동작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회로는 이렇게도 불러도 돼요. 뭐냐면 R1이 여자 중일 때는 R2가 여자 될 수 없지만 R2가 여자 중일 때는 R1이 여자 되면서 R2를 소자시킨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R1이 먼저 R1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R1 우선회로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R1 우선회로다. 그래서 이런 동작 특성을 갖는 회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런 또 동작 특성을 갖는 요런 유접점 회로가 등장했습니다. 회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자, 만약에 PB1, PB2, PB3 마찬가지로 PB1은 R1을, PB2는 R2를, PB3는 R3를 동작시키는 회로인데, 제가 만약에 PB2를 먼저 눌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원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아래로 전원선이 나와 있습니다. 회로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원선이 릴레이로 흘러 들어가게끔 연결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접점들이 다 A 접점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PB2를 눌러도 R2는 먼저 여자될 수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접점이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PB3를 눌러도 이거는 R3가 여자될 수 없는 회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지만 무조건 동작을 하냐면, PB1을 눌러서 누구를 먼저 여자시킨다? R1을 여자를 시켜요. R1을. 그러면 R1의 A 접점이 닫히면서 무슨 역할? 자기유지 역할이 되고, 전원이 일로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가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PB3를 또 먼저 눌러볼까요? 근데 PB3를 눌러도 여기는 전원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R3는 여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R1이 여자 중일 때 PB2를 누르면 여기 있는 전원선에서 전원이 타고 들어와서 R2를 여자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닫히면서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기유지 회로가 되면 여기에서 또 전원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PB3를 누르면 이번에는 요 전원선에서 R3가 전원이 들어오면서 R3가 여자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무조건 동작 순서를 가져요. 어떻게? R1이 여자되고 R2가 여자되고 R3가 여자되는 동작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요. 우리가 R1, R2, R3 뭐 순차회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렬 우선 회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동작 특성을 갖는 이런 유접점 회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명칭을 갖는 회로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